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한 세네 가지 정도 꼭지를 잡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한반도 체제,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신한반도 체제는 뭔가, 또한 미국의 대외 전략이나 내부 정치, 국내 정치를 봐야지만 이 북미 정상회담 흐름을 알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감정적인 요소나 밸류, 가치적 문제를 빼고 아주 드라이하게 이 현 상황을 판단해 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북한의 외교 정책을 바꿀 수 있느냐, 내지는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또한 우리 정부의 역할은 뭐냐. 저희가 바라는 것은 결국 평화고, 그 장기적인 안정, 지속 가능한 평화가 그리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런 큰 그랜드 스트래티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돼서 2010년 11년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미국에서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프 더 레코드로 많이 국가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요. 우리 정부 역시, 한국 역시 이런 그랜드 스트래티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일희일비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들이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위스풀 띵킹과 실제 전략 전술은 과연 다르다.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목표가 있고 거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이 좀 따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선배님들 군인분 다 계시지만은 전략과 전술 없이 어떻게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이제까지 저는 저 박사학위 논문에서 썼는데 북한은 한 번도 비일관적인 적이 없다. 항상 일관적이었다. 그래서 저는 브랑크 외교를 그냥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목표를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바꿨을 뿐이지 목표를 바꾼 적은 없다. 지금 역시도 북한은 자기네들의 나름대로의 시계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전략을 추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모든 국가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답니다. 그리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모든 국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 지금은 아까 김근식 선생님께서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협상, 억지, 전쟁 전략을 공동 추구하면서 저희 목표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도 역시 지금 협상 전략 구도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미국의 대외 전략을 보면 제가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국가안보 전략에서 이미 미국은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죠. 트럼프가 아무리 개인적인 영향이 있다고 해서 국내 정치를 무시할 수가 없고 국내 부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정치 요소를 무시할 수가 없고요. 저도 전략 대화를 매년 가고 있고 또 러시아, 또 미국을 최근에 갔다 왔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 체제고 국무부와 국방부가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좀 얘기 들은 것 중에 하나는 국방부의 힘이 세고 트럼프 행정부에,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가장 우려하는 것이 또 국방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INF 조약이 지금 깨지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문제들은 뭐냐? 미국은 큰 틀에서 우리 한반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외 전략에서 우리를 봐야 되고, 또 중국을 억제하는 전략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특히 안보적인 측면, 오늘 또 안보적인 문제를 좀 많이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을 시장님께서 하셔서 저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안보 구조를 국가 내셔널 스트래티지를 따질 때, 만들 때 이러한 미국의 대외 전략이 어쩔 수 없이 파악을 해야 된다. 또한 INF를 왜 그럼 파괴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선제 공격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미 국방부의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또 그래서 2021년에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이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핵 확산이 될 우려도 조짐도 보인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안보 전략을 짤 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은 중국의 A2AD 전략에 맞서서 그리고 핵무기 전략에 대해서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거리 미사일. 굳이 적 앞에 가서 쏠 필요가 없죠. 단거리 미사일로. 중거리에서 얼마든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기술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부와 국방상의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도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북미 협상이 만약에 난항을 볼 경우나 틀어질 경우에는 미국의 전략 자산의 증강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에도 전력 증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저희는 좀 미리 예견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북한의 대외 전략 역시도 등가성의 원칙,
또 행동대행 액션 투 액션 이건 다 아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 국가가 자기네 국가 이걸 최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고 그럼 우리 국가 한국은 어떤 걸 주장하고 있냐? 빅 픽처, 빅 플랜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일단 오랜 긴장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비이상적인 행동, 그러니까 탑다운식의 일방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했다면 이제는 바텀업 내지는 여러 가지 친밀하게 플랜을 짜서 다시 협상에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게 바로 2차 하노이 북미 정상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보통 excellent를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게 자기를 호응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미국이란 국가는 절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네, 플러스 알파라는 것도 결국은 저는 그 정확한 플랜이라고 봅니다. 비핵화를 하려고 할 때 지금 당장 뭘 없애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보고서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느냐 그 플러스 알파를 보여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갑을 관계에 어떻게 보면 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북한은 1대1 관계를 정상회담 했다고 1대1 관계 계속 요구하는 것이죠. 그럼 2차 북미 정상회담,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것들은 첨예하게 서로 갈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과거리 누구라는 걸 미국이 보여주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미국은 결국 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청중 비용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어떤 큰 딜을 가져오지 못한 한 국민들에게 또 우회에 그런 여러 가지 대북 제재라든지 완화라든지 그 다음에 한반도 정책에 대한 변화성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가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측면에서 2차 북미 정상을 해석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북한 제재 전망입니다. 뭐 정은숙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북 제재의 법적 틀은 견고합니다.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 이건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와 또 북한의 비핵화 추구 과거 히스토리가 국제사회로부터 굉장한 비난을 받고 있고요. 또 친유럽 EU마저도 굉장히 이런 비난을 하고 있고 제재 완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러시아,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국가, 우리 한국이 어떤 걸 해야 되냐? 결국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북한 스스로 의지를 보여주고 실행을 옮기는 빅피처를 가지고 실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보여줘야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진전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반도 평화 추진, 그 다음에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협력은 이런 빅피처 속에서 운영돼야 되고 미래를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 북한이 진짜 비핵화를 할 경우, 하지 않았을 경우를 좀 상정해 봅시다. 시나리오 짜본다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과거처럼 냉전 구도 속에서 동맹을 찾으려고 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은 핵이 없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이 3자 동맹을 또 추구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가 다시 과거 냉전 구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동북아 협력, 안보 협력 체제를 같이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조하에 안보 전략을 짜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독자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가가 외교 전략에 있어서 국가 안보가 최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저는 정통성, 경제적 번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자체 능력, 군 능력, 독자적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한미동맹 역시도 미국도 한미동맹의 성격이 바뀌는 게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동맹 구도가 바뀜에 따라서 성격도 바뀌게 되지만 저 입장에서는 굳이 보험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한미동맹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적 측면이나 또 이 외교적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한미동맹의 추진 또한 다자구조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은숙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가버넌스적 이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 교류 협력을 하더라도 이 비핵화 협상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실행하고 있는 국제사회와 유엔과 같은 국제사회가 북한 지원하고 있죠. 인도 협력 차원에서. 이런 다자적 접근, 가버넌스 접근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는 지금 와 있다. 정상 구도로 가고 있다. 협상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북미 간 이 중재자 역할을 강화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당사자 역할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 저희들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제죠. 과거 틀을 본다면 제가 내시 균형 이론을 제가 적었는데요.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론적으로 그래서 내시 균형 이론을 했는데 결국은 북한의 외교 목표는 확실합니다. 핵을 포기한 대신 체제 보장과 경제적 이익 달라. 미국은 북한 핵 제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갖고 또 미국의 외교적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또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건데 이건 벌써 돼 있는데 왜 그러면 합의를 못하냐. 바로 쉘링 포인트 서로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여러 번의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렬됐다는 것은 이런 그런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내시 이론에 의하면 바로 신호등 역할, 신호 역할 아까 김동선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 신호 역할을 하면서 이것을 끌고 나가는 기회다. 왜냐? 지금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입장이고요. 미국이나 북한은 계속 끌고 나간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죠. 스테이크홀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인 평화를 추진한다면 만약 그게 전략적인 목표란다면 뭔가 깰 수 있는 신호등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불안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짧게나마 말씀드리고 다시 또 또 많이 배우고 또 질의를 통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